굉장히 이상한 말. 자, 도알 1 해보겠습니다. 네. 도안. 자, 원래 이제 뭐 도함수의 활용 1, 2, 3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교과서에는 그냥 도함수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해서 도함수의 활용이 한 1번부터 한 10번까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걸 보통 문제집을 만들 때는 주제별로 조금 묶어 놓은 건데, 도함수 활용 1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저요. 접선입니다. 접선. 아. 접선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배우는 게 도함수 활용 1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MVT가 뭐였죠? 미들 미들, 베이스 베이스먼트, 벌서스, 뭐 미들 민, vs 탑 미들 vs 탑 민하? 민 뭐야? 민. 평균, 민트 초콜릿? 민이 평균 밸류 뭐야? 밸류. 평균 값, 그게 그거예요 타임 평균가 정리네 평균값 정리죠. 아 평균값. 너무 잘하세요 테스트. 아, 세어렘 해가지고 T가 뭐예요? T는 세어렘입니다. 세어렘이 세어렘. 뭐예요?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 써보세요 시럽 아니. 테오렘 이렇게 아, 테오렘. 그게 왜 세오름이에요? 테오렘이라고 해야 돼. 테오렘. 테오렘이. 원래 테라고 발음해주는 게 약간 간지야. 네. 테오렘. 테오렘. 원래 테오렘. T 아니에요 theory. 시럽. theory지 theory. 하여튼 요 두 가지가 주된 주제고요. 도알투에서는 뭘 배울까요? 맛있는 거. 도알투에서는 예 동원이에 대해서 증가감. 증가감소가 나오면 바로 따라오는 게 있어. MVP. 그때 역수 극도신 건도 오. 난 에어컨 너무 극도신 그때 극소 나오면 또 따라오는 게 있어. 부족한. 최소 최대? 최대값 최소값 최소. 오. 그렇죠. 극도 용공 이게 도알2입니다. 도알3는요? 접선 접선? 9시 19분 아니지, 도알3. 여기서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기본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지 다 했기 때문에 네. 도알 1, 2 할 때 이미 그래프를 많이 다룰 거야. 네. 근데 그 도알 2를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 뭘 넣은 거냐면 부록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거든. 얘들아, 증가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알 2의 주제는 이래.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함수가 증가한다를 어떻게 약속하지? 증가한다 한문을 닫아야 돼. X값이 증가할 때마다 그렇지. 바로 저거야. 증가한다는 x1, x2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fx1, fx2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말을 씁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확인할 수 없어. 그래서 뭘 그려? 그래프가 있으면 아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네. 그래프가 있으면 해결이 돼. 근데 그래프를 모르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도함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야 접선. 우리 2차함수에서 접선 어떻게 구해? 같다고 놓고 뭐 써? 판별식이 0이다 쓰지.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 어차피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 말면 돼요. 어떤 두 점을 지나는지 혹은 한 점과 기울기 이걸 알면 되죠. 근데 점은 어차피 1,3에서 접선하면 1,3을 쓰면 되겠는데 기울기가 문제죠. 그 기울기를 뭘로 구할 수 있어? 도함수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그렇죠. 결국 도함수의 활용은 도함수가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함수를 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주제라고 보면 돼. 어쨌든 그렇고요. 도알2에 이렇게 증가감소, 극대극소 사실 최대최소를 그래서 보통 여기 도알3에 많이 넣고요. 최대최소 극대극소에 안 넣고 최대최소를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그래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속도와 가속. 맞다 요렇게가 도알 3야.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중에서 접선과 평균값 정리를 공부하는 이 도알 1을 공부할 거고 도알 1이 1번의 마지막 단원인 거죠. 부록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가요. 자 그럼 이제 접선에 대한 자 선생님이 사실 여기 넘어서 3단원 같은 경우엔 개념 설명 안 하고 키부터 바로 설명해 버렸거든. 왜냐면 3단원의 기초 개념은 너네가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접선의 기초 개념은 너네가 잘 모르는 경우가 은근히 좀 있어. 그래서 접선의 기초 개념을 해봅시다.
접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x의 접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번 좀 겹치겠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가지 상황. 첫 번째는 접하는 점을 알려줬을 때야. 접점을 알려줬을 때. 접점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a, b라고 나오면. 근데 이제 함수가 있겠죠. fx라고 할게요, 그냥. fx인데 fx에 접하는 그 접점이 a, b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는 f 프라임 몇으로 하면 되겠죠. a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b는 또 뭘까요? B요? A. fa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지.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그래프 위에 점이라서 그래. 네.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기울기를 알려줄 때가 있어.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1차적으로는 이걸 해야 돼. 첫 번째, f 프라임 t가 m이 된다라는 방정식을 풀겠죠. 네. 만약에 3차 함수라면 이건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이 여러 개 나오겠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뭘까? X가 접점. 접점 접점의 x좌표가 그죠? 그럼 접점의 x좌표를 아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뭘 하는 거야? Y좌표를 뭐예요? 그렇지. 다시 y는 기울기는 f 프라임 a겠고 알파겠고. 근데 f 프라임 알파라고 썼지만 그 f 프라임 알파가 결국 뭐예요? 여기서 m인 거죠. 어차피 그냥 m인 거죠. 그리고 알파 콤마 f 알파라는 점을 지나겠죠.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될 겁니다. 베타랑 감마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풀게 됩니다. 기울기가 주어지면. 하나 더. 기울기가 주어지는 문제도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접점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상황이 뭐냐? 그래프 밖의 점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밖의 점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밖의 점이라고 할게. 선생님이 이제 외부점이라고 많이 하거든. 외부점. 이 외부점의 상황은 1번이랑 마찬가지로 a, b가 주어진데 이 a, b에서의 접선이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점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렇게 그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외부점이란 말은 이제 밖의 점이란 말은 생략할 때도 많아요. 외부점이란 말 생략할 때가 많아요. 보통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f에 그었다라는 말. 그었다 혹은 그은 접선 이런 식으로 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보통 안 해요. 표현이 보통 접점 위에는 그 함수 f 위에서의 접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점이 밖에 있어. 그러면 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 1번이랑 3번을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자, GY처럼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함수에다가 얘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FA랑 A. 다르면 외부점이고 같으면 접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틀려. 맞아요. 틀리는 상황이 있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프 위에 점을 주고 여기서 얘 그래프 위에 점이잖아. A.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끄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대입하는 걸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대입하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지. 그냥 거의 100이면 100 그은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요. 알겠어? 그은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걸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을 하시고, 여기는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A, B인데 접점을 알아야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T, FT라고 놓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 교과서 설명은 이거야.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A, B를 대입해라 이거거든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거기다 A, B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고 이거잖아. 그 과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수상기는 기울기. 수투기라고 선생님은 보통 얘기를 하거든. 자, 여기서 수투기는 뭐냐면 수투에서 처음 배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수상기는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그 방식 있죠. 그거. 굳이 따지면 평균 변열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수상기는 수투기라는 아이디어를 쓸 겁니다. 이 수상기는 수투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a, b에서 t, ft까지 접선의 그러니까 선분의 기울기니까 t마 a분의 ft 마이너스 b인 거죠. 이거랑 이 t점에서 미분 계수니까 f't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교과서에서 설명한 방식이 뭐라 했지? 교과서에서 설명한 방식? 일단은 뭘 구해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기울기 f't에 t, ft를 지나는 건데 얘가 a, b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b 대입하고 여기다 a 대입하자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와. 이거 어떻게 정리되는 거야? 여기서 오. ft 빼기 b 하고 얘 옆으로 넘겨서 t마이 나눠주면 저 식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빨리 나온다 이거야.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정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물론 당연히 여기서 t-a 옆으로 넘겨서 곱해서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2번 기울기 구하는 문제랑 마찬가지로 너네가 이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오겠어? t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그치? 그럼 얘네들이 또 뭔 거야 아까처럼 점점에 x좌표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 1번이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접점을 찾는 게 언제나 핵심인 거고 근데 그 접점을 찾는 방식이 기울기는 그냥 직관적으로 너네가 생각하는 그 식 쓰면 되는데 요 밖의 점에서는 요런 아이디어를 써서 이 방정식을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한 다음에 1번 해버리면 되는 거죠. 접점 이용해가지고. 네.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식이어야 돼. 당연히 여기까지는 모르는 게 좀. 여기까지가 상식이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다루는 함수가 3차 함수나 4차 함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특징적인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3차 함수가 가지는 좀 재미난 성질들을 몇 개 좀 볼게요. 첫 번째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 fx의 근 접선의 개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디서? a, b에서 지금 여기 무슨 말이 나왔어? 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너네는? 수상기는 수투기 해야 되겠죠? 그럼 요 식이 세워져 있겠지? 그럼 여기서 t-a를 옆으로 넘겨가지고 ft마 b는 t마 a f't라는 방정식을 풀고 있겠죠? 근데 참고로 fx가 ax의 세제곱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최고차 절대 안 지워집니다. 여기 어떻게 돼요? 3at 제곱이지. 거기 t 곱했으니까 3at 세제곱이지. 여기는 at 세제곱이지. 최고차 안 지워져. 그러니까 이거 뭐야?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3차 방정식인 거야. 그럼 이 3차 방정식이 근을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겠어? 3개까지 가질 수 있겠지. 그러면 3개를 간다는 건 뭐야? 알파, 베타 반만하는 거고 2개 가질 수도 있지. 2개 가는 건 어떤 걸까? 알파, 베타, 베타겠지. 알파, 베타, 허근 이럴 순 없어요. 혹은 왜냐면 허근이 생기면 허근은 몇 개여야 돼? 2개. 켤레로 2개여야 돼. 그러니까 두 실근의 1허근일 순 없으니까 이런 형태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실근일 수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알파가 3중근이거나 아니면 알파의 두 허근이거나 이렇게 상황이 있겠죠. 얘네들이 각각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예요. 여기까지 되니? 야, 근데 에어컨 좀 틀게. 그러니까 나 지금 더워 죽을 것 같아. 아 야매로 야해. 자,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너네는 이 접선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일 조건 이런 걸 풀어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어떻게 판단하지? 윤재야. 저요. 그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야 돼? 미분. 아 수상에서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다 3개다 이런 거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프.
그래도 3, 4가 변식 다음 수상에서 어떻게 그려? 아 그럼 수사했어요. 수상에서 얘가 3차식이야. 그러면 무조건 너네 뭐 해야 돼? 1차인수 찾아야지. 대비해서 연결된 거 찾아야지.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여기 나오는 몇 차식이야? 2차. 2차식이지. 자 여기서 얘가 세근을 갖는다. 세실근을 갖는다. 어떻게 돼야 될까? 저거 판별식 양수다. DG 그죠? G의 G의 판별식이 양수여야 되겠죠. T죠. 근데 이거는 부족해. G 알파가 0이야. 그렇지. 요거 엔드. 요거 엔드. 좀 G 알파가 0이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두 근을 가졌어. 근데 그게 얘랑 겹치면 그럼 두 실근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교집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해됨? 네. 그럼 두 실근이면 GX가 하나거나. 일단은 얘 자체가 중근일 수 있죠. 네. 그렇지? 근데 중근인데 G 알파가 0이면 안 돼. 또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왜냐면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세 실근이 돼버리는 거야. 네. 그렇지? 얘가 중근인데 그 근이 알파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얘가 중근을 가질 때 그 중근이 알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 여기는 뭐예요? 요거 엔드입니다. 엔드. 엔드를 이렇게 써요. 엔드. 이 교집합처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근데 요거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G 알파가 0인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물론 여기서도 또 판별식은 양수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근데 자, 우리 지금 수상이 아니라 수투잖아. 네. 수투기 때문에 원래 접선을 3개 그었다, 2개 그었다라고 하면 너네가 원래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맞거든. 원래는 이게 맞아. 원래는 이게 맞는데 수투 기본부터 3차 함수는 이렇게 안 해도 돼가 있어요. 3차 함수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근데 이 아이디어는 너네가 수투를 하는 중에도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보면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지. 그 아래로 볼록, 위아래로 볼록이 볼록이 바뀌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그 지점이 여기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네. 거기를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요? 어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 나올 수 있는 가장 짧은 기울기 접선. 맞아. 이게 기울기 최소인 접선이 그게 이제 변곡 접선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있을 때 너네가 그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위에 있으면 접선이 2개씩 그려져.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요 점이라고 생각해봐. 요 점에서 접선이 왜 2개 그려질까? 왜냐면요. 접점인 경우 하나랑 무슨 그은 경우 하나 분리하는 2개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왜 2개 그려질까? 변곡 접선 하나랑 이쪽으로 그은 거 하나. 이렇게 2개가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위에 있으면 다 2개씩 그려져. 근데 여기에 공통인 부분 있죠? 네. 교집합. 여기는 어떨까요? 이게요. 여기는 요 가운데서 보면은 여기서 접선을 그으려고 했을 때 접선이 안 그어져. 변곡 접선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개예요. 그러면 1개인 곳을 표시를 해보자. 여기도 물론 1개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범위에 따라가지고. 여기도 물론 1개인데 이 내부로 들어오잖아. 여기 내부로. 물 2개. 이 내부로 들어와도 1개야. 어? 왜냐면 너네가 여기서 접선을 그으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하나 그어주는데 위쪽이나 이 옆으로 그으려도 그을 수가 없죠. 이게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를 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개형으로 그냥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친 부분은 1개고요. 여기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 거지. 여기 바다랑 바다인데 여기 지금 이 사이를 이렇게 물이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요 가운데 한 점도 1개인 거야. 알겠지? 여기 안에 요 한 점, 요 변곡점도 1개입니다. 1개. 여기다 그리면 안 돼. 얘도 1개예요. 1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영역이 어디냐면 요쪽이죠. 맞습니다. 요쪽이랑 그치? 요쪽에서는 오예 몇 개가 그려지냐면 이랑 날라다닌다. 먹어주네. 3개씩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근데 이게 좀 여기랑 좀 가깝게 요런 데로 생각해봐.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위로 하나 그릴 수 있고, 아래로 하나 그릴 수 있고, 밑으로 하나 그릴 수 있고, 이렇게 3개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저 밑으로 이렇게 3개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좋습니다. 자, 얘 x 제곱으로 나온 나머지가 뭐죠? 저요. 뭐야 말로 해. 1. x 제곱으로 나온 나머지가 뭐죠? 잠깐만. X. Wait a minute. 아니 x 제곱으로 나누면 X. x 플러스 1이잖아 이 멍청이라. 내 생각에. 얘가 지금 fx인 거야. 아니 3으로 할게 그냥 3으로. 마사맥스 플러스입니다. 마사맥스 플러스 1이야. 네. 그럼 x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야? 저요. 0에서의 접선이야, 그렇지? 맞아요. 0에서 접선이야. 근데 얘가 네. 0에서가 변곡점이야. 이게 왜인지는 아직 설명 안 해줬어. 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 이 직선, 이 변곡점에서 방정식이 얘가 y는 마사맥스 플러스 1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얘 미분해봐. 네. 3x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미분해서 0 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어디랑 어디예요? 0이랑 3입니다.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x는 1을 그릴 거야. 그리고 이 x는 1 위에 있는 2 위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p의 점은 1,k로 써지겠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한번 약속을 할 건데 네. 어떤 함수를 약속할 거냐면 fk는 게임. p에서 위에서 f에 그을 수 있는 무슨 수? 저수. 접선수. 접선. 접선의 개수라고 했을 때 이 fk라는 함수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까요? 자 이런 게 질문이야. 근데 fk가 처음에 작은 k 값이 밑에서부터 시작해. 그러면 어디 있어? 무슨 색에 있는 거야? 빨간색. 그럼 뭐야? 몇 개 그릴 수 있다? 한 개. 원. 한 개 그리다가 요 순간 몇 개? 투. 두 개 됐다가 점점 넘어지니까 세 개 됐다가 다시 두 개가 됐다가 다시 원. 한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fk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을까? 당연하죠.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네, 파란색으로 할게. fk의 개형을 그릴 건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점과 여기 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는 1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는 마사맥스 플러스니까 1 대입하니까 뭐야? 1,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우리의 k 값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 함수 값이 변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x축을 조금 더, y축을 좀 더 옆으로 이렇게 두고요. 좋습니다. 무슨 기발이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네.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접선을 몇 개씩 그릴 수 있어요? 2개요. 두 개. 그러니까 어디에 찍히냐면 여기 위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겠죠. 네. FK 그래프가. 그리고 여기 옆에 쓰여 있는 숫자는 몇이냐면 2일 거야. 그렇지? FK를 그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에는 몇 개 그려져요? 3. 3개 그려지죠. 그럼 더 올라가야 되겠네. 여기 3이라고 했을 때 얘가 요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리고 마일보다 크거나 마이보다 작을 땐 빨간색이잖아. 한 개요. 그러니까 한 개씩 그려지니까 요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럼 이거를 함수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수투 기본에서 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시켜서. 이해됨? 근데 여기에 이제 2단원이나 3단원을 싹 얹어주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어려워질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f x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k니까 k만 x로 바꾼 거야. fx에다가 gx를 곱해서 gx는 뭐게? 다항 함수야. 이걸 곱해서 얘를 전체에서 연속을 만들고 아 이게 싶은데 너무 그냥 짝꿍하죠. 그러면 뭐야 이거 망치 법칙이죠. 네. 얘를 곱해서 전체 연속을 만들고 싶으면 마일과 마이만 커버해주면 되잖아. 네. 그거를 만족하는 최고차 계수가 1인 식 중에 가장 낮은 차수의 식을 gx라고 하면 저요. 그렇지 x풀 네. x풀 2가 되는 거지. 네. 윤재도 이거 뭔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미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작은 함수를 제곱. hx라고 한다면 이때는 두 번씩 때려줘야 돼. 제곱.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사실 너네가 수상이나 뭐 수원 같은 경우는 심화발상 몰라도 그냥 어떻게 하겠다면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의 도입 부분부터 이 그래프를 만드는 거 하면 아니면 이런 거를 연속이나 미분 가능하게 만든다는 이런 것들이 이 심화발상이 없으면 그냥 한없이 어려운 문제인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네. 그죠? 그것만 알면은 사실 그냥 슥슥슥 다 풀리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왜 그러냐는 이제 대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유형까지는 하기 좀 힘들 것 같네. 두 번째로 위험 3차 함수 관련된 특이한 것들을 좀 보자고 했죠. 3차 함수가 갖는 특이한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자, 3차 함수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물론 이렇게 놓고 연립하는 거는 CMS 학생이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왜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다항식을 다루는 방법을 연습을 해서 미지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식을 완성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거든. 너네가 수상심화나 이런 거에서. 물론 다 까먹은 거지. 그리고 중간에 온 친구들은 그런 것들 나중에 또 특강이나 이런 거로 또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어쨌든 저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겠고, 그게 실근 혹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써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일 텐데, 여기서 알플 베플 감이 얼마가 돼요? A분의 B.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야.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gx가 있고 너는 1차식이야. 바꿔 말하면 직선이야.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거나 만난다 안 만난다 하면 너네가 어떤 식으로 보겠어? fx는 gx. 그래서 옆으로 넘겨서 fx 빼기 gx는 0이라는 식을 만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근들이 있다면 그거를 뭐 알파 땡, 베타 땡, 감마 땡이라고 했을 때 예. 새로운 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물론 허분이 껴있을 수 있어. 예. 근데 여기서 알파 땡 더하기 베타 땡 더하기 감마 땡은 얼마가 될까? 생각해봐. same. Same이죠, same. 그쵸? 안 변하죠. 왜냐하면 지금 얘네가 1차항이라서 얘랑 연립하는 과정에 여기까지는 변화시킬 수 아 그런데 있어도 그 앞에 얘는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럼 어. 이 성질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RP 나오고 그냥 저 앞에 주면 그렇죠. 앞에 두 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래요. 얘가 첫 번째 이 성질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합이 유지된다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첫 번째가 뭐냐면 변곡점. 근데 변곡점이라는 표현은 수표에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표현보다 3차 함수는 언제나 점대칭 함수야.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런 3차 함수는 없어요. 이건 3차 함수가 아니야. 3차 함수가 그려질 때는 여기에 그려진 거랑 여기에 그려진 게, 물론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완벽하게 대칭으로 맞추기 힘들겠지만 눈으로 보기에 비슷해야 되는 거야. 왜? 점대칭이거든. 근데 얘들아, 점대칭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 이 점을 이렇게, 이 점을 가고 간 만큼 또 가고, 이건 하루 종일 걸리는 거고, 점대칭이라면 이 점을 기준으로 얘를 180도 회전시켰을 때 같아. 원래 모양과 같아야 돼. 여기는 요 모양을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같은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 이해됩니까? 네. 그게 점대칭이에요. 근데 이 대칭 점을 찾는 게 방법을 우리가 아직 몰라. 모르죠. 미분을 두 번 해서 0이 된다가 미적 2에서의 설명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야, 얘가 점대칭이라며. 그러면 여러 개 직선 중에서 그 대칭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겠죠. 대칭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뭐 평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둘 중에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궁금한 P점인데 여기랑 여기에 다른 교점이 더 생겼잖아요. Q랑 R이. 그치? P형 반도체. 근데 이 PQR이 결국은 뭐냐면 이 직선과 3차 함수의 교점이죠. 맞습니다. 그럼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어떻게 돼요? EP, 세근의 합인 3P.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같죠. 예. 그쵸? 근데 문제는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어때? Same. 등차 중앙이잖아.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3P. 3P라고 할 수 있어. 3P가 뭐야?
대칭의 기준점인 거죠. 자,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긴 첫 번째 3P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다. 네. 바꿔 말하면 너네가 대칭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합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야. 맞아. 오케이? 합의 평균. 3P가 요 합이다. 요것도 중요하고 그 대칭점을 찾고 싶으면 최근의 합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요렇게. 이거는 비율 관계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다라는 거야. 이렇다. 알겠죠? 근데 이제 너네가 수투 기본에서도 보면 비율 관계를 좀 배우긴 했을 거야. 그래서 비율 관계로 설명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프 없이 그냥 대수적으로만도 확인이 가능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주제 중 하나야. 네. 그래서 대칭점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 이런 문제가 꽤 있거든요. 꽤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렸어. 이렇게 접선을 그렸는데 얘가 다시 만난 요점이 생기죠. 요점이 어떤 점이냐 이제 이런 문제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7이라고 할게. 자, 일단 여기서 1번 거 한 번만 연습을 해보자. 1번은 뭐야? 여기 대칭 기준점의 x좌표가 몇일까라고 하면 세근의 합이 지금 몇이죠? 3. 그러니까 대칭 기준점이 1이겠다. 그러면 여기쯤에 대칭 기준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 x좌표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이게 1번이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이 f에 x는 3에서의 접선이 f와 다시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 점이 있을 건데 그 점의 x좌표를 찾아라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비율 관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3에서 접선을 구하겠죠. 그럼 f 프라임 3에 x 마3 더하기 f3 해가지고 지금 지저분하지만 결국 얘 정리하면 mx 더하기 n이 되겠죠. 그거랑 얘랑 같다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찾을 건데 일단 근 중에 여기가 지금 x좌표 3이잖아. 그럼 사실 그 같다라고 하면 3은 일단 근으로 나올 거지. 그럼 3으로 조립제법 하고 나면 2차 방정식 쓸 거고 그것도 인수분해하면 여기 좌표가 찾아지겠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리고 너네가 얘기했던 비율 관계는 뭐야? 1대2.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요 간격이 2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2대1이야 여기가 2대1이야 이게 좀 헷갈리더라도 지금 그려보니까 얘가 더 멀지. 그럼 얘가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거잖아요. 네. 자, 이게 이제 비율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비율 관계 왜 성립하는 거야? 아직 너네 지금 대답하기 힘들지. 자,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예전에는 요 보알 1을 부록을 설명하고 여기를 설명했거든. 그러면 부록에서 비율 관계를 다 따지고 왔기 때문에 비율 관계로 처리하자가 된 건데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일단 너네가 이거를 모르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 상반 방정식 풀 때 x제곱으로 묶어서 푸는 방법이 있고 CMS가 알려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본 방법을 모르고 CMS 방법만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런 것처럼 이거를 분명히 교과서 수준으로도 충분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 자, 선생님 이렇게 할 거야. 어쨌든 3에서 접선을 그었다며. 그럼 여기가 최소 중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알파라고 안 하고 K라고 하네. K.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냐면 3이 중근이니까 3 더하기 3이고요. K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걔까지 더한 거야. 그게 뭐야? fx와 직선의 고점의 세근인 거지. 그 세근의 합은 뭐랑 같아야 돼? 3.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같아야 돼. 이게 3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린 얘가 몇인 걸 알고 있냐면 3인 걸 알고 있어. 오. 그러니까 K가 몇 개 된다는 거야. 3이어야 된다는 거거든. 자, 다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거냐면 자, 이거야. 3에서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3이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그럼 3 더하기 3에서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했을 때 얘까지 더한 세근의 합은 그냥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K가 몇이야? 3. 비율 관계보다 더 빨라. 이게 비율 관계로 계산하는 것보다 덧셈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접선이냐면 A에서 접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A에서 접선이니까 A가 중근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식은 이거죠. A 더하기 A고요. 그때 다시 만난 점을 X는 K라고 하면
요거도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다. 아, 그래서 요런 계산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짱겠지.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3차 함수 걸려야 돼요. 근데 이게 4차부터는 잘 안 돼요. 이런 성질들이. 그리고 어차피 3차 함수가 비율이 비중적으로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문제. 여기 됐고 문제는 오늘 안 할 것 같아. 문제 2. 문제. 지금 너네 좀 어때? 컨디션 어때? 좀 좋아. 저 이거 먹고 지금 기상됐어. 그래? 아, 그러면은 힘들어요. 한시간 힘들어? 너무 좋아요. 아니 왜 물어봤냐면 저 이거 먹으니까 개념 설명을 다음에 할까 지금 할까 싶은 게 하나 있어. 아 잠깐만 오늘. 근데 아니 평균값 정리는 그냥 다음에 월요일 평균점이 괜찮아. 평균값 정리 너무 증명할 건데 그거 빡세. 그러면 그 평균값 정리 증명 다음에 하고 지금 할 거는 그러면은 요 얘기를 해보자. 자 지금 우리가 막 선생님이 키 순서랑 상관없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키요? 뭐고? 네. 키 원 얘기는 한 거예요. 네. 키 원이 곡선 위의 점, 기울기, 곡선 밖의 한 점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세 가지 상황 아까 제일 처음에 정리했고요.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키 3의 대칭 중심을 찾는 과정이 나오죠. 예. 거기 뭐라고 보면 거기 이제 키 3의 2번 보면 세근의 합의 3분의 1 한 것이 변곡점 x절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네. 그렇지? 이게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좀 노잼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죠. 요게 이제 키 3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키 4도 우리 지금 했다, 그렇지? 3차 함수의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비율 관계로 설명을 해놨죠. 비율 관계는 우리가 이후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 지금은 그냥 이런 느낌. 알겠지? 수상의 대수적인 느낌을 좀 더 가미해서 기하적인 그 비율 관계가 아니라 이 느낌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키 134를 지금 설명을 한 상황이고 자 이제 키 2를 한번 볼게요. 키트. 크게 600. 키 2에는 법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 반사가. 맞아요. 예전에 그 어떤 야구 선수 이름이 별명이 무슨 법규였던 맞아요, 김병현. 김병현. 그 근데 왜 법규야? 관중한테 빡교해서요. 근데 그 빡규라고 안 하고 왜 법규라고 해요? 법규야. 왜 법규라고 하냐면 법선이 수직이란 뜻입니다. 오. 법선이 이제 수직이란 뜻이에요. 뭐가 법선이냐면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싫은데요? 이런 것만 찍어보세요. 늦었어. 여기 이제 A인 점에서 A인 점. 요거를 뭐라고 해? 접선. 접선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Cheers. 그 점에서 그 점을 지나면서 이 접선의 수직인 녀석이 있죠. 얘를 법선이라고 합니다. 오 법선? 그렇죠. 법규.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법선과 법선과 법선 수직이다. 접선이. 법규라고 말할 수 있죠. 오. 뻑규. 어. 약간 애매하게 가는 거 맞아요.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점은 일단 확보가 돼 있죠. A, FA야. 그렇지?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죠. 근데 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요 놈 둘이 수직이라면 곱해서 몇이겠어? 마이. 마이겠죠. 그럼 그걸 이용을 하면 네. 법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F'A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하므로 m은 마이너스 F'A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선의 방정식 보통 이제 접선에다가 L을 많이 쓰잖아요. 법선은 보통 N을 많이 쓰거든. N. N을 많이 써. N을 많이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Y는 자 기울기가 F'A 분의 1이고 x-a 더하기 fa로 쓰면 되겠죠. 사실 뭐 이거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쉬운 내용이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한 가지가 된 것 같고요. 오. 근데 이제 이 법선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쓰일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 기울기 구조를 이용한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2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좌표가 있는데 여기가 3,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그을 수 있냐면 법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 길기는 마이너스 1. 그렇지. 이 법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법선이 x축, y축이랑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아 동사. 여기 3,8 말고 4,8로 할게요. 근데 봐봐. 네. 지금 여기가 수직인데 네. 땡땡땡땡 내리면 여기가 동그라미 x죠. 네. 90도 그래서 여기 다시 동그라미가 90이지. 네. 다시 x죠. 네. 그럼 봐봐. 여기가 1대2면 여기도 1대2인 거지. 네. 맞아? 네. 그럼 봐봐. 어? 요거 길이가 몇이었지? 없어. 여기 몇이었어? 8. 파울. 그럼 여기 몇이어야 돼? 16이어야 돼. 여기가 4니까 여기가 2배 되면 이렇게도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오오오오 4 아니죠? 와? 놀랄 뻔했죠. 와? 근데 4여야지. 왜냐면 기울기 2잖아. 얘가 8이면 이제 4여야 되죠. 그럼 요거 4,8이라는 게 좀 안 맞긴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봅시다.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8이면 요 길이 4여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4,8이 아니라 다른 점을 치면 되지. 6,8이라고 하면 되죠. 좋습니다. 그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6이잖아. 그럼 네. 여기 x좌표는 22가 되는 거지. 네. 16만큼 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이 x절편을 찾으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방식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 1번 방정식을 세워서 y다 0대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문자로 나올수록 오히려 더 편해.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면 지금 얘가 x고 동의각으로 여기도 x 여기 동그라미 되겠죠. 그럼 얘도 1대 2잖아. 근데 요 길이가 6이니까 요 길이 몇이야? 3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시작하는 x, y좌표가 몇이냐면 8이었죠. 그럼 여기는 11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요거를 너네가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럼 이제 키3에 있는 키2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된 것 같아. Kiss me. 그리고 키5 Won't you worry? 아파트. 아, 쌤 이거 제가 보니까 저거 비타민 저거 마약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아파트. 자, 키5는요. 이렇게 곡선이 있고요. 어디 위에 한 점이 있는데요. 어디에도. 일단 요 상황부터 하자. 쉬운 거부터. 자,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딱 준 다음에 이 점은 움직일 수 있어? 네. 움직일 수 있는 점이야? 네. 그랬을 때 이 점과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겠죠? 이 PQ 거리가 가장 짧을 때 이건 쉽죠? 어떨 때가 제일 짧을까요? 자, 어떨 때 찾으면 되냐면 얘랑 평행한 접선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Q를 여기로 택하세요. 여기를 Q로 택하고 거기서 뭘 구해? 점직거 수직을 내린 요 점을 P로 택해. 이게 제일 짧습니다. 네. 이게 왜 제일 짧을까? 왜냐하면 당연히 다른 점을 보면 그거보다 조금 좋아요.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가 길이가 같은 거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요 순간이 제일 짧은 거지. 이게 1번이야. 자, 두 번째 상황. 자, 이렇게 있어. 네. 그리고 점이 고정돼 있어. 점이 고정이 돼 있어. 예. 자, 이 상황이 되게 애매해요. 이 상황이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고 여기서도 Q점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요 길이보다 분명히 더 짧아질 수 있어 보이죠? 그러면 눈대중으로 어딘가 더 짧은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언제가 제일 짧냐면 우리가 이 두 점을 연결을 할 거 아니야. 네. 연결을 했을 때 생기는 요 점에서 접선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 접선과 접선과 이 선분, 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뭐가 될 때? 덕규. 수직이 될 때가 제일 짧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점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온 순간 이미 다른 점보다 어떻게 됐어? 예, 그럼. 길어졌지.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돼? 더 멀리 가잖아. 맞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 순간이 제일 짧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법선의 개념이 조금 필요한 거겠죠. 예. 문제를 해결할 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에는 없는데 원과 함께 나올 때가 있거든요. 봐봐. 그럼 얘들아, 너네가 이거를 풀 때는 어떻게 하겠어? 요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데 어떤 때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원이 나오잖아.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봐봐. 거리로. 이때는
이 접선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기울기가 1이야. 여기 fx야. 그럼 너네가 이걸 풀기 위해서 뭘 풀 거냐면 분명히 f'x가 1인 순간을 찾으려고 하겠지. 네. 그래서 그 점이 Q점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했지. 근데 봐봐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있어. 사실 이건 수상 문제긴 하지만 여기서는 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아, 진짜 없어요. 그쵸? 네. 원방이 함수로 안 써지잖아. 네. 쓴다고 하더라도 y는 루트 x 뭐 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아르바르 뭐 하여튼 좀 지저분하게 써야 되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못 써요. 그럼 여기서는 그 접점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리로요. 일단은 그쵸? 중심과의 거리를 b라고 하고, 그죠?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빼요? R. 반지름을 뺀 것이 최소다. 이거는 수상 문제지. 최대는 D. 이거는 수투랑 관련 없는 그냥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원이 있는데 쟤처럼 우와. 밖에 점이 잠깐만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똑같은가? 아 그러니까 이게 뒤에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가 A, B라고 있겠죠? 그랬을 때 요렇게 연결한 거랑 예. 자 우리가 요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기울기를 구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네. 중심이랑 연결해서 여기 이제 중심 좌표가 있겠죠? 네. 0,0이라고 할게. 그럼 요 기울기가 몇이야? A가 보고 B가 내려가잖아. 요 기울기가 A분의 B인 거지. 그러면 요 기울기는 걔랑 수직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오. 그러니까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찾아지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접선을 세팅을 했을 때 접선에서 무조건 수직이죠. 얘는 법선이다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무조건 수직이죠. 네. 접점에서의 이걸 그거는 무조건 수직이거든요. 접점은 그게 원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T5 설명 다 된 거고요. 네. T6도 아까 설명했죠.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주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네, 시끄러워. 아까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얘들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만납시다. 왜 이렇게